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보수 진영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본인은 배신하지 않은 것인데,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잖아요.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,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설득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, 아직도 윤어게인하고 뭐 배신자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. 네.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.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피의자 신분 좀 소환을 한다,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, 한 전 대표가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을 귀국시키려고 윤 전 대통령과 부딪혔는데 자신이 피의자라서 황당하다, 이런 입장인데, 대변인께서 뭐 이번 소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피의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양평군 공무원 같은 경우도 참고인으로 아마 네. 그 조사를 받았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건 뭐 그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지금 잘못하면 피의자 지금부터 전환됩니다. 이런 것들이 강압과 회유 뭐 이런 그 수사 방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여튼 한동훈 전 대표는 타임테이블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2023년 12월 26일인가에 우리 당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어요. 근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그 전이고, 해제가 있었던 것은 2024년 2월 말경입니다. 그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어요. 당시에 아마 박성재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집행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는 거죠. 네,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 또 영상 하나를 게재된 게 좀 화제가 돼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, 아마 12.3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이른바 한동훈 체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, 그 조장으로 임명된 분을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SNS에 밝힌 겁니다. 그러면서 또 일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이제 지칭하는 부분, 할 말 잃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달라, 그리고 이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, 이런 입장문 발표 좀 평론가님은 어떤 의도로 보셨나요?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겠다, 억울하다, 뭐 이런 거죠. 네.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당 대표였는데 체포하겠다고 네. 군인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, 이거를? 당연한 거 아닌가? 이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리고 뭐 지금 그 최소령과 그분을 만나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, 내란 그 법정 재판에서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시를, 한동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뭐 시간을 끌었다, 뭐 편의점 가서 뭐 생수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다.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했다, 고마움을 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고마움도 고마움인데 그걸 넘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배신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입증하고 조금 뭐 설득하고, 그리고 뭐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까지 벌일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참 정치가 본인 의지대로 잘 안 돼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.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떠나서 해야 될 일을 민주주의를 위해서,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,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, 그 생각은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아까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느냐,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.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본인은 배신하지 않은 것인데,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국민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
일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잖아요.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네. 이런 것들을 설득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. 이런 그 과정이 저는 시간 문제지 계속해서 그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.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었고 네. 그래서 조기 하야와 같은 그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에 나온 그 정치적 선택이 탄핵이지 처음부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. 이런 그 절차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걸 자꾸 배신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한 일이죠. 예.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만 네.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아직도 윤핵 애인하고 뭐 배신자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. 예. 그냥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. 예. 김건희가 그렇게 해먹은 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탄핵도 불가피하죠.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? 뭐 여러 가지 뭐 일선 퇴진도 있고 했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상을 위해서 저는 그 김건희의 나라에서 살고 싶냐 계속 저는 그거를 진짜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. 네.